안녕하세요. 전혜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 네, 팬데믹 시대 이후의 문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기억해 보면 2019년 11월부터 거의 이제 그때는 금방 이제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2년 이상 끌고 있는 재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충무로에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차창밖에 푸른 하늘과 이제 산과 나무들을 보는데 굉장한 이제 예전에 느끼지 못한 어떤 큰 기쁨, 즐거움, 오랜만에 네, 네, 네. 오랜만에 제 옆좌석에 있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예전에는 평범했던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건봉사를 보고 와서 이제 금강산 건봉사라는 표말 자체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있던 긴 시간들로 인한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발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사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런 저의 감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제 발표가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시인이시고 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재난 이후의 문학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앞으로의 문학으로 여러분의 문학 세계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 감상을 먼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물통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페이퍼 보시면 내용 가운데 제가 좀 발췌를 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서문에 해당하는 글인데 제가 꽤 길게 써보았는데요. 팬데믹의 선언, 뉴 노멀의 출현, 그리고 문학의 변화라는 이제 장입니다. 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두 번째 단락에 팬데믹은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말로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단계를 총 6단계로 나눈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경우 그 위험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 보시면 뉴 노멀은 이런 팬데믹 선언 이후에 새로운 일상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뉴 노멀은 즉 새로운 일상의 출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과 사회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비대면 사회가 익숙해지게 된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각주에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주 1번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장티푸스,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메르스,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우리가 코비드19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19는 가장 확산력이 빠른 전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엔데믹, 그리고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에피데믹이 있고 코로나19처럼 이 모든 경우를 넘어서며 광범위하고도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40페이지 넘겨 보시면 단락으로 보면 세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문학에서는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팬데믹의 재앙을 이야기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두 편의 소설집이 발간되었는데요.
이제 소설이 먼저 발빠르게 이렇게 작품집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2020년 9월에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집은 SF 앤솔로지 소설집입니다. 이 팬데믹 6개의 세계는 당면한 현재의 불행한 사건을 SF 소설로 대응한 것인데요. 멸망, 전염, 뉴노멀을 세 주제로 나뉘어 각각 2명의 젊은 소설가의 작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최후의 라이오니와 그리고 라이온이고요. 우리 두나라는 작가는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주제로는 전염이라는 주제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이제 싣고 있고요. 멸망이라는 주제로는 정소연 작가의 미정의 상자, 김희환 작가의 그 상자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영역은 배명훈의 차키타파의 멸망, 그리고 이종산의 벌레 폭풍이라는 두 작품이 뉴 노멀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쓰지 않은 이야기라는 작품집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팬데믹 테마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은 전염병에서 시작된 팬데믹이 사회적 병증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명의 소설가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수경의 이제 그토록 푸른이라는 작품과요, 김유담의 특별 재난 지역, 그리고 박서린 소설가의 두, 그리고 송지연의 쓰지 않은 이야기라는 4편의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좀 조사를 하면서 그 시와 소설이 재난을 대응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은 좀 집단적으로 이런 작품집을 이제 모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라면 시는 개인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소설계의 반응에 비해 시단은 집단적인 행보가 조금 느린 편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도생의 방편으로 혹은 시인이 당면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각종 문예지에 관련 시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앤솔로지 시집 발간이 늦은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듣기로는 2021년 7월, 지금 9월이니까 이제 지나간 그 건데 한국시인협회에서 팬데믹 앤솔로지 시집을 발간 준비라고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들었습니다. 근데 발간이 되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도 이제 사실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발간되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1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본고는 환경 문제부터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하였는데요. 클라이파이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이 클라이파이라는 그 단어는 기후 위기를 주목하면서 기후의 대재앙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차 장르로 굳혀가는 느낌이 있고 이번 글에서는 클라이파이의 주요 대상이 소설 장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시를 중심으로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팬데믹 시대의 문학에 주목하면서 이를 점검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이 글은 시인들 스스로 인식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팬데믹 이후 문학이 걷고 있는 혹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미 존재했던 환경 생태시의 양상을 제가 한 차례 검토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직면했던 현대시가 팬데믹 시대의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환경 생태시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세계적인 대재앙 때문에 다시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래서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생태시, 환경 생태시의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에 겪고 있는 세계적인 공동의 재난인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련하여 희망과 비전의 문학을 기다리는 우리의 요청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는 계기 정도는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요. 네,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죠.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의 역습과 환경 생태시라는 이 2장에서는 90년대부터 이제 환경 생태에 관심을 가졌던 시인들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제 앞쪽에는 이론을 좀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그 44쪽에 보면 권오영 시인의 기상도를 소개했는데요. 사실 환경 생태시를 이제 좀 훑어보면서 이 권오영 시인의 기상도를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이 기상도는 2020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지금 우리 그 당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권오영 시인이 그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 재난 이것을 그 환경에 이제 초점을 맞춰 쓰고 있는 시여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읽은 시입니다. 이 시를 앞쪽에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하나의 극장이 되었어요. 대형 화면 속에서 상영 중인 지구를 봐요. 골프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유리는 깨지고 도로는 금이 갑니다. 모래폭풍이 지붕들을 휩쓸고 사라집니다. 식을 줄 모르는 산불로 세상이 뜨거워집니다. 주머니에 캥거루를 담고 캥거루가 뛰다 넘어집니다. 코알라는 코알라를 안고 가지 위에서 화석이 되어갑니다. 질 나쁜 공기가 몰려와요. 마스크를 사야겠어요. 절기의 대안에 겨울비가 옵니다. 이런 날은 허풍스러워져요. 길들이 젖고 수도권 미세먼지 주의보는 발령 중입니다. 눈앞에서 우회전하던 검은 승용차가 정육점으로 돌진합니다. 유리를 견디던 뼈들이 부서지고 목덜미들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살점들로 한 장소가 붉어집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귀가 큰 흰 토끼 모자 팔을 잡아당겨요. 쫑긋 귀를 세운 토끼는 무슨 이야기는 다 들어줄 모양입니다. 큰 귀는 지구의 모든 소리를 다 담고도 남겠어요. 먼지의 농도가 짙어 앞이 보이질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틀 정도 머문다는 스모그 예보로 어두워집니다. 이어폰 꽂은 아이가 마네킹처럼 보여요. 세상에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가 마스크를 하고 유령처럼 비껴갑니다. 바람 불자 우산들이 뛰어갑니다. 우산 속에 누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새찬 빌죽이 쏟아지는 1월입니다. 제목이 기상도인데요.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발표한 그 유사한 많은 시들 가운데 이 시가 저에게는 어떤 그 질병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그 당면에 있는 눈앞에 있는 코로나19라는 질병보다는 조금 더 품이 큰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그 이제 변화된 어떤 한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시입니다. 그 시 아래에 조금 짧지만 읽어볼게요.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회를 우리는 위험 사회로 인식합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입과 귀와 눈을 닫게 했으며 변화된 환경의 위기에 작아지기만 하는 인간의 존재를 목도하게 했습니다. 위 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영화를 감상하듯 대형 화면 속에 갇힌 지구를 보며 당면한 사회적 재앙을 시니컬한 태도로 바라봅니다. 권오영 시인은 기상도에서 마스크를 쓰고 유령처럼 비껴가는 우리의 현재 일상과 이웃 사람들을 영화를 보듯 관객의 입장처럼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현실의 사태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산불로 뜨거워지는 자연재해를 기상을 통해 경계하고 주목합니다. 쭉 내려와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권오영애 씨 기상도는 코로나 현실을 지구의 위기로 확장하며 대기오염이 소통을 막고 일상의 교류를 낯설고 위험한 행위로 변화시키는 사태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행되는 이 시들은 이제 과거의 시들인데요. 이문재의 오존 묵시록이라는 시와 그리고 이영기 시인의 전천후 산성비, 그리고 쭉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문재 시인의 산성눈 내리네 시하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김용락 시인의 대구의 패널 수돗물, 51페이지 칠승호의 공장시대, 그리고 52페이지 정현종의 들판이 적막하다. 이런 시들이 모두 다 환경을 인식하고 쓴 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환경 생태시로 분류하는 시편들에 해당하고요. 54페이지 신경림 시인의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이 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런 태도 가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오영 시인의 기상도와 그리고 신경림 시인의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시가 저에게는 좀 강한 인상을 준 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팬데믹 시대의 문학. 네,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네, 3장의 팬데믹 시대의 문학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3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은 최근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위드 코로나는 자연과 인간을 협력하는 이미 이제 너무나 가까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 시대 이후의 문학을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제가 김수호 시인의 바위는 걷는다라는 시를 인용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없었다. 불냄새 나는 바람이 불고 저기가 생겼다. 빙하가 녹고 저기를 버렸다. 맘모스 뼈들이 드러나고 저기를 주었다. 고독한 바이러스들이 번져간다. 이 김수호라는 시인을 제가 이제 뒤늦게 제가 읽어보게 된 시인인데요. 이 시인을 좀 찾아보니 이제 59년생이시고 1995년에 시와시학으로 등단한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김수호 시인의 시를 유심히 좀 살펴보고 싶은 제 관심을 갖게 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미아 시인의 레트로액티브를 인용했는데요. 이 시도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비극의 입구에선 차관을 고장난다. 파국을 막으려고 뛰어들어 보지만 현재는 과거의 오작동, 현실은 낮의 악몽. 우리에겐 그런 날 다시 오는지 몰라. 이 시는 그 시 인용 아래에 보시면요. 쭉 한 6줄 내려오시면 7줄 쭉 내려오시면 과연 지금 우리에겐 봄날의 초록을 낭비하며 꽃빛이 지겹다고 말할 그 봄날이 다시 올까? 더 이상 물쓰듯 뻐꾸기 울음을 흘려보내 그 봄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듯 요원한 일로 아득하기만 하다. 그 봄날의 그리움을 레트로액티브, 과거의 시간에서 찾고 있는 시입니다.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박승민 시인의 2020년 12월 30일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이 시는 어떤 세계의 마지막을 시인이 주목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는 읽지 않고 아래에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박승민의 시는 2021년을 한파로 인식하며 날씨 기상캐스터의 어조를 빌려와 2020년의 현상을 일기예보처럼 진단하고 있다. 2020년은 마치 암담한 오늘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제 시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59페이지 이제 보시면 김구슬 시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난 자리에 새가 날고 꽃이 피다라는 시인데요. 사실 저는 이 시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김구슬 시인의 시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요. 이 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는 희망을 좀 선포하는 시였는데요. 이 시도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남기고 간 진실의 자리이다. 바이러스가 지나간 곳곳에서 신음이 흘러나온다. 지구는 수많은 생명의 방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벌집이어서
이웃을 해할 때 벌집은 서서히 무너진다. 죽음을 배우러 가는 긴 행렬처럼 낯선 거리를 걸어가는 하얀 마스크들 사이로 고개 떨군 꽃대처럼 산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간다.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벅찬 일인 듯 각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내고 한순간 떨어진 목련 꽃잎들을 응시한다. 불행은 깊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매일 불행이 깊어지면 매 순간 새로운 행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어둠과 빛의 10년은 구분되지 않는다. 가장 깊은 어둠에서 빛은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불행과 행복의 10년은 맞닿아 있다. 가장 깊은 불행 속에 행복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도 매 순간은 태양을 향하고 꽃잎 떨어진 자리에 새싹이 돋듯이 깊은 하늘 속 밤이 끝나는 자리, 죽은 자들이 떠난 자리에 새가 날고 꽃이 필 것이다. 생명이여 부단히 일어서 맹렬히 자신을 맞서라. 저는 이 시가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희망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김구슬 시인의 시는 코로나 이후의 시간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희망의 유무입니다. 희망을 가진 자는 살 것이고 희망을 포기한 자는 죽을 것입니다. 위 시에서 새가 날고 꽃이 피는 자리가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입니다. 밤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빛이 들기 때문입니다. 김구슬 시인의 시는 재난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는 말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혹은 무거운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재앙 속 혼자 살아남은 일에 대해 분노보다는 희망을 갖자고 말합니다. 살아남아 부단히 죽음과 싸워 극복하자는 시인의 말이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맞서야 이긴다는 절대 진리는 나와의 맹렬한 싸움을 짐작하게 합니다. 생명 있는 것은 버티고 버텨야 합니다. 슬픔에 불복하기보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인의 전언이 재난 극복의 의지를 간곡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도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를 소개했는데요. 사실은 이 시는 토론자께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발표된 시인인데 저는 80년대 그 박노해 시집을 읽었던 그 세대이고 그리고 박노해 시인의 그 격앙되어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저는 박노해 시를 통해서 현실의 감각을 익혔던 자로서 이 시인의 그 2012년에 발표된 이 시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견주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토론자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 시도 앞부분만 잠깐 보면요. 산 것이다. 어둠 속의 길에 이른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산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해 시인데요. 그리고 다음 시는 진해진해 시 얼룩무늬 두루마리라는 시도 어떤 그런 패배감 아니면 절망감 이런 것들을 좀 일깨우는 시여서 제가 이제 소개해 보았고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마지막 5줄만 읽도록 할게요. 팬데믹 이후 문학은 생존에 떠밀려 존재의 이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생존했기에 다시 문학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공공함에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것처럼 문학이 주는 변하지 않는 힘도 삶에 있습니다. 문학이 그 힘을 잃지 않았다면, 그 힘을 잃지 않는다면 그 행보를 우리는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역할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평론가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뭐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이 더 발전하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토론에 넘어가기 전에 그 전 평론가님 40쪽에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 우선 김초엽 최우 라이오니와 투냐오 죽은 고려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는 멸망으로 나와 있는데 전염의 영역으로 말씀하셨고, 종소연의 미정의 상자와 그 김이완의 그 상자는 여기는 전염으로 나와 있는데 멸망으로 그래서 말씀 네, 어떤 네. 것이 맞습니까? 네, 여기 써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이 맞죠? 그럼 제가 잘못, 예. 선생님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토론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을 맡게 된 휘민이라고 합니다. 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례 없는 셧다운과 국경 폐쇄를 경험케 하고 세계인의 일상을 삽시간에 비대면으로 돌려놓은 이 초유의 사태는 환경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추동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연이라는 오래된 미래로부터 도착한 이 되돌아온 화살에 대한 성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민낯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문학인들은 시대에 대한 응전의 산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팬데믹 이후의 문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논의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의 발표문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가 환경에 초점이 맞춰 전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인류가 겪는 위기는 자연을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스스로 자율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 그 자연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곧 환경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환경은 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의미를 둔 표현일 수 있고 생태는 인간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원론적인 문제의식일 수 있지만 자연, 환경, 생태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 문학사를 되짚어보면 1990년대는 생태의식과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한 비평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환경시, 생태시, 환경생태시는 당대 문학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학의 대응은 우선 고발과 비판의 양상을 띠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인용한 것처럼 이영기, 이문재, 최승호 시인의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은 생태 본질에 대한 성찰, 생태 미래를 향한 전망 등으로 생태시의 양상을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생태시는 서정의 확산이나 생태의식의 환기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생태는 선이고 문명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섣부른 깨달음이나 신비주의적 생태지상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대적 시류의 편승에 문학성과 생명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생태시가 창작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이미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생태시가 추구해야 할 지향성인 듯합니다. 마침 본 학술대회의 주제가 희망과 비전으로서의 문학인데 선생님께서는 팬데믹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990년대 생태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셋째, 팬데믹 시대의 문학과 그 의미를 짚어내고 있는 3장에서는 이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시인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의 제목을 통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기대했던 장이 3장이었긴 한데 앞부분 90년대 그 생태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상당 부분
많은 볼륨을 가지고 진행됐던 것과 좀 대비해 봤을 때 3장의 논의가 조금 그 약소하게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 시대의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물론 그 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텍스트이긴 하지만 팬데믹 이후라고 하는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혹은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되고 그것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재현 혹은 그 해석이 되고 있었던 2000년 이후부터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 좀 잘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텍스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어보면 발제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선생님께서는 팬데믹 시대의 문학의 의미를 절망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는 재난 극복의 의지, 곧 인간 정신과 삶에서 찾고 계신 듯하여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이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은 맞지만 그 재난이 지금까지 인간이 이 지구에 그리고 이 자연에게 쏘았던 화살에 비하면 충분히 인간이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인간 정신과 어떤 삶의 의지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조금 더 의견을 청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휴민 선생님의 이 질의서를 보고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 논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이 자리가 만해 축전이고 여러 시인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시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과 시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로 제가 구성을 너무나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했고요. 선생님의 이 질의서를 보고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글의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환경의 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보면 흐트러져 있는 점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좀 감상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이 질의서가 그 많은 것들을 저를 좀 저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나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이 특히 박노해 시인의 시가 나온 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선생님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이제 합당한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쓰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반영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